네,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1983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양대 시장 정리를 하면서 내일장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화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시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이제 국내 증시도 전일 이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3포인트 상승해서 1983.70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IT, 자동차, 이 전차 업종이 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짝 말씀드리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내 기관의 매수세 힘입어서 소폭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오늘 큰 폭으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승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약 1% 가까이 14,000원 상승해서 150만 9천원으로 마감한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도 1%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엔화가 이제 강세로 반전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오늘 시가총액 이제 상위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2% 넘는 상승 흐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1.5%, 현대위아가 3% 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의 이제 대표인 이 화학 업종은 지속적으로 장 시작부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1%에서 3% 넘는 종목까지 나오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컸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기 업종에서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3월에 이제 중국에서 있는 그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오늘 4% 넘게 이제 급등한 모습이 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제 3월 결산법인에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결산이 이제 보험과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축소된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1950선을 중심으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은 이제 좀 멈춰지는 것인지 잠시 후에 수급과 관련한 사항들 또 여쭤보겠고요. 코스닥 시장 물론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06% 상승한 549.90인데요. 역시 550선 안착은 참 쉽지 않은 양상이죠. 네. 3월 달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까지 주봉상 강하게 좀 양봉을 그리면서 둘째 주였죠. 556.63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조금 쉬어간 모습,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주봉상 음봉 두 개가 현재 나란히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3주 연속 음봉을 그리면서 이번 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대형주 시장으로 잠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전고점 부근인 550선 근처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중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들은 일단 한 3주 전부터 강하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죠. 오늘장 5.95% 좀 낙폭이 컸던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차바이오인과 메디포스트 같은 바이오 지약,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오늘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장도 2.58%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컴퓨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액토즈 스포터 같은 게임 업종 같은 종목들도 일단 혼조세가 보여졌지만 일단 액토즈 소프트가 3.54% 오르는 등 좀 낭만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과 엔터주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메이드와 게임배 같은 종목들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컴투스와 GC 같은 종목들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역시 SM과 YG 엔터테일과 오늘장
1.64% 그리고 2.44%로 조금 낙폭이 컸던 반면에 로엔과 제이콘테트리, 초록뱀 같은 종목들은 또 상승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유진테크와 네페스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가 1.5% 오르는 등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장비주인 유진테크와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반면에 LED 업종의 경우에는 서울반도체와 루메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가 좀 8% 넘게 하락하는 등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LED 업종의 경우에는 SNU가 오늘장 5.63%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SF와 덕산헬메타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수로 마감했지만 아직까지는 전 업종을 통틀어서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메라 업종 역시 옵트텍 같은 종목들이 4.6% 오르고 파트론 역시 1.35% 오르는 등 파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장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찍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는 EM텍 같은 종목들이 7.72% 강히 상승하는 등 일단 휴대폰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 바이오 제약 쪽 보시게 되면은 코롱생명과학과 에스텍파마,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 2에서 1%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휴원스와 바이넥스가 2에서 3% 상승, 그리고 메디포스터, 차바이온,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도 역시 오늘장 코스닥 시장의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오늘장의 흐름을 쭉 정리부터 해봤습니다. 수급상의 특징 알아볼 텐데 거래소의 수급상의 오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순매도 규모를 많이 줄였다는 점입니다. 340억 원대 순매도였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0억 원대 상당히 큰 폭으로 순매수를 단행했다는 점일 텐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 기조가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온 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의 매도 폭은 줄었지만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이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이 수급 대결 양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급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이제 신흥 시장에서 유출이 지속되면서 2주 연속으로 이제 유출이 지속된 모습이고 선진 시장으로는 지난주에 39억 달러가 순 유입이 되면서 좀 차별화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그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지난주에 약 7.4억 달러가 순 유입이 됐는데 이게 작년 11월 이후로 좀 최소치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00선 중반에서는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국가, 지자체 같은 수급에서 매수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이제 9일 연속 현물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이 우리나라 대장주도 9일 연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매도의 규모는 좀 줄었지만 지속적인 매도가 조금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679억 그리고 720억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기관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747억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한 부분은 외국인은 SK하이닉스, LG전자를 가장 많이 산 반면에 매도한 종목은 두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IT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나뉘는 흐름을 볼 수 있고 기관의 매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지만 반대로 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가 1위인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대결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립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거래소에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큰 폭으로 순매도, 양매도에 나섰다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은 159억 원 비교적 큰 폭의 순매수를 단행했어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1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 모은 금액이 지난주까지는 8조 원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저께 392억 원, 오늘장 345억 원 정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 대부분의 기관 수급 주체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TS를 보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월 초부터 계속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군데군데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관의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먼저 매수에 나선 이후에 기관이 뒤늦게 강하게 좀 매수에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스닥 시장 전고점 부근에서 일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굳이 따라 붙으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그동안 매도세로 일관했던 상승장에서 전혀 소외가 되었었던 이런 개인들이 고점 부근에서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 추세에 대한 신뢰감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런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없으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뛰어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환 시장 잠깐 점검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8원대, 오늘 또 5원대로 하락하면서 1,1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하락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하락 압력을 하고 있는 또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전일에 이어서도 좀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 승인 소식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진정이 됐고요. 또 그간 달러를 매수했던 역외시장 참가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는 점 역시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간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 세가 상당히 좀 거셌었는데요.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순매도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원달러 환율에 좀 하락에 좀 일조하는 모습이고요. 수급상으로도 좀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업체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점도 환율에 좀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3월 FOMC 회의에서 이제 미 연준이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글로벌 달러화의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키프로스 우려로 인해 그 유로화가 다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점이 환율의 좀 낙폭을 좀 다소 제한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키프로스에 좀 남아있는 어떤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승인으로 디폴트 우려 자체는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키프로스 내 그 야당이 구제금융안에 반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지난밤 유로그룹 의장이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어떤 유로존 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 어떤 은행의 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궁극적으로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 조치를 여타 은행들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당분간 높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14일 종가 이후로 다시 1,110원대를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좀 제한이 되면서 1,100원대 좀 지지 테스트를 좀 더 받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동향 알아봤고요. 다시 거래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물론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60일 이평선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60일 이평선에 좀 안착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과거를 보면 이제 국내 증시는 그 추가 경정 편성 당시에 좀 주가 수익률이 좀 좋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3번이었는데요. 2001년, 2003년, 2009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던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신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하면 박스권 하단 형성 기대감은 아직도 좀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일 형성된 그 상승 갭이 지금 현재 유지된 상태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60일 이평선에 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착은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안착이 된다면 이제 하단에 대한 좀 신뢰감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그 거시경제 기대감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 기대감을 본다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현재 오늘 거래량이 3조 초중반대 3조 4천억 정도인데요. 이 거래 대금의 좀 증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해외 변수들이 아직도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당분간은 좀 관망세에서 이제 그 특별한 흐름이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550선을 전후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을 서서히 해나가야 할지 혹은 신규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뚜렷하게 한 2주 전까지는 다 같이 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서서히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크게 코스닥 시장에서 이 보시다시피 매일엽 같은 종목 주봉 차트인데요. 강하게 끝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주봉상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페스나 유치텍 그런 로프론텍 같은 종목들은 더 이상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한 채 일단 기간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죠.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 3주 전에 32,100원을 찍고서 3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플래스컴 같은 종목들은 이미 4주 전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만 가지고서 지금부터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전략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별로 일단 차별화된 어떤 자기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추세가 좀 훼손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비중을 줄이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훈 과장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